원영애 씨라고 연극 배우십니다. 그리고 독립극단 대표십니다. 원 선생이 열심히 해왔던 작품이 달 그림자든가? 달의 목소리. 아, 참, 네. 미안합니다. 달의 목소리. 예. 야, 그러고 보니까 참 의미 있다. 달의 목소리가 그 독립운동에서 뒷바라지 했던 어떤 정정화 할머니, 네. 할머니죠. 그분이 충칭에서도 활동했나? 충신에서도 당연히 활동을 했죠. 임시정부와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거처지가 충칭이죠. 아, 잘됐다. 오늘 충칭서를 소개합니다. 그래요. 충칭 가보셨잖아요. 네. 오늘 소개할 술이 시선태백인데, 자, 시선태백입니다. 보신 적 있죠? 네, 충칭에서. 충칭에서 가신 지가 언제죠? 아, 벌써 몇 년 되네요.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때 우리 친구하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갈 때 우리 원생님도 동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에 충칭에서 마셨던 술이 이 시선태백주였습니다.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하고. 귀엽네요, 병이. 그죠? 네. 따시면서 요것도 큰 거는 몇 밀리짜리인가요? 500ml짜리가 있는 5, 6년 전에 우리가 갔던 충칭을 떠올리면서 한번 시선태백 시험을 해볼까요? 자, 아이고, 저도 우리 원 선생 본 지 오래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억나요? 이 맛?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좋아요. 나도 지금 따르르 소리가 나. 이게 잠깐 몇 도죠? 이게 52도짜리. 52도짜리. 근데 사실 52도인데 그렇게 독하다라는 생각이 좀 안 그죠. 들었어요. 그렇다 하면 좀 부드럽게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 마시면서 제가 지금 느낀 게 약간 달근한 맛이 뒤끝에 있네요. 달근한 맛. 우리 원 선생이 그동안에 술 많이 굶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굶었으니까 더 이제 그치, 이 맛을 그거. 알 수 있죠. 첫째 단맛이 와버려. 네, 그러니까 뒤끝이 아니 근데 중국 술도 그렇지 않은 술도 있잖아. 다양하니까. 근데 이 술은 시선태백 주는 52도인데도 불구하고 느꼈을 때 목 넘김이 이렇게 뭐 너무 세가지고 마시기 넘어가기가 힘들다가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느낌이 일단 먼저 있고요. 두 번째는 넘어가면 그 뭐 쓴맛이 나거나 뭐 좀 뭔가 독한 속이 막 이런 게 아니라 달근한 뭔가 느낌의 맛이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차네요. 그죠? 제 느낌에는. 한 모금 더 먹어봐요. 그럴까요? 여기가 지금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약간 밖에서 소음이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해 주실 거는 잔입니다. 잔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준비를 미리 못 해갖고 미안합니다. 이거는 술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저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또. 자, 이 술이 농양형입니다. 그 밑에 있는 루저우의 노준호 교수하고의 이웃 사촌인데 역사는 깊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칭의 최고의 술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이 술맛에서 느껴지죠. 이 원 선생이 뭐 그동안에 중국 백주도 많이 여러 가지를 마셔보셨는데 이 술의 특징이라고 적는다면은 근데 이제 좀 제가 옛날에 그 중국 갔을 때 정말 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할 때 중국 술은 뭐 독주야 무조건 그래가지고 맞아요. 잘 모를 때 그때 사실 술을 고르는 선별의 지식도 없었고 그냥 중국 술은 다 일단 비슷비슷할 거야. 독주니까 거기서 독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무조건 독하고 때릴 거야. 네. 그리고 깨끗하게 깨겠지 뭐 독주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 그 향이
이렇게 먹었을 때 뭐 역겹게 확 오는 또 술도 있어요. 물론 가격대로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 술은 그런 건 없네요. 그죠. 제가 전에 느꼈던 그게 아주 좀 역겨운 듯이 이렇게 독한데 역겨운 듯이 넘어가는 그런 술이 있어서 내가 처음에는 중국 술에 대한 거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취학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백주를 통해서 하나씩의 공부를 해가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요. 이 술의 매력, 네. 중국 술의 매력들이 엄청나요. 네. 그래서 너무 선생님이 좋은 얘기들을, 이런 중국 술에 대한 역사와 스토리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술을 음미하다 보니까 중국 술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뭘 짜서 합니까? 어떤 이렇게 큐시트도 없이 그냥. 그렇죠. 네, 굉장히 이 넘어가는 그 향이나 이런 것들이 부드럽고요. 52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술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오늘 참 전에 뭐 자주 만났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여러 해 만에 만났습니다. 맞아요. 그죠? 아예 취학 교수님이 너무 소원하신 거 아니에요? 뵙고 싶었는데 그 시골에서 그냥 상방에 꼭 들여박히셔가지고. 우리가 예전처럼 중국에 가서 낙양이든 뭐 장안이든 가서 또 술을 한잔 하면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칭을 대표하는 백주, 시선태백주 차례입니다. 시선태백. 시선이란 말은 시에 있어서의 신선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태백은 시인 이백을 말합니다. 이 태백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시선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의 역대 시인들 중에는 여러 참 위대한 시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수식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백을 말할 적에 시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두보가 있죠. 두보한테는 시성이라 그럽니다. 성인 성자를 붙입니다. 시에 있어서의 성인이다. 8세기 당나라 때죠. 가장 위대한 낭만파 시인 이백의 일대기 그 자체는 한편의 로망이기도 하겠습니다. 충칭에서 나오는 술이 시선태백이라고 했죠. 그러면 충칭과 이백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백은 고향이 저쪽입니다. 지금의 사천성 청두 그 위편에 강유, 장유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요. 20대가 돼가지고 청두로 옮겨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 무렵 양자강 상류로 내려와가지고 배를 타고 충칭까지 여러 차례 유람을 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라 그랬죠. 인구로 때문에 충칭 원도심이 있고 그 나머지 작은 부속 도시들이, 마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모두 우리 합해서 충칭이라고 하는데, 공통점은 양자강 연안으로 따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충칭 도심을 지나가지고 삼역 쪽으로 쭉 오다 보면은 만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완저우라고 합니다. 거기를 지나면은 백제성이 나오고, 그 다음 협곡입니다. 요 시선태백이라는 술이 생산되는 곳, 본회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완저우에 있습니다. 만주시. 이 청도 지역에 살던 이백이 그 젊은 나이에 여기에 3번이나 유람을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완저우에 오면은 거기 서암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서암사라는 절도 있었어요. 거기서 오래 머물면서 친구들하고 시도 짓고 술도 마시고 바둑도 두고 했었어요. 시선 태백주가 이 만주에 터잡게 되고 그리고 술 이름을 시선 태백이라고 하게 된 까닭에는 이 술회사의 창업자의 관심과 열정 때문입니다. 1917년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충칭에 큰 부자 사업가의 포염령이라는 이가 있었어요. 그는 그리고 평소에 늘 이백을 흠모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이 모아지자 충칭을 대표하는 술을 내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는 마음을 먹고 그 금을 쥐고는 어디를 가느냐? 루저우를 갑니다. 그 노주에 뭐가 있죠? 유명한 술 로주 노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온영성이라는 술도가가 있었어요. 그 온영성에서는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 구덩이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온영성 술도가가 바로 노주 노교의 전신입니다. 포염령이 온영성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는 거기에 있는 오래된 발효 구덩이 2개를 자기가 삽니다. 그게 바로 1573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국교 꿔자오입니다. 4개가 있어요. 노주 노교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이 양반이 산 겁니다. 그래서 거기 흙들을 다 파내가지고 그대로 이주 충칭 만주로 옮깁니다. 구덩이를 옮기고 또 그 온영성이 갖고 있던 밑술들, 우리 간장에서 시간장 하듯이 술도 그런 시가 되는 것들이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 술들까지 사가지고 이쪽으로 와요. 그리고 자기 명의의 술회사를 열었는데 그게 바로 시선 태백주입니다. 이백이 만주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것이 서기 72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이백은 궁궐에 가서 한림학사도 지냈고 또 쫓겨나가지고 전국을 떠돌이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당현종이 쫓겨나고 그의 아들 세자가 당숙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왕자 영왕이라고 합니다. 그 영왕이 자기도 황제가 되겠다 해서 나섰는데 결국은 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시인 이백이 영왕한테 몸을 의탁합니다. 영왕이 황제가 되면 자기의 웅지를 펴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황제가 역적으로 몰려 죽고 또 그를 따르는 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살이를 합니다. 이백 또한 죽음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한 장군의 도움으로 목숨은 구해가지고 귀양살이를 떠나는데 그 귀양지가 예전에 젊은 날 논일었던 양자강 상류로까지 올라옵니다. 삼협을 지나면은 백제성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자리가 바로 삼국시대 유비현덕이 최후를 맞이했던 그 성이죠. 성상 제갈량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숨졌던 곳 백제성인데 거기까지 왔을 무렵 뜻밖에도 대사면령이 내립니다. 하여 귀양지로 안 가고 이백은 거기서 풀려나게 되는데 백제성에서 그 반가운 소식을 들은 이백이 그 흥겨운 마음에 시를 한 편 읊은 것이 바로 조발 백제성이라는 시입니다. 아침 일찍 백제성을 떠나다라는 시인데 짧으니까 잠깐 소개를 해볼까요? 조사 백제 채운관 한데 천리 강릉 일일 환희로다. 양안 원성
제부주한데 경주 이과 만중산이라. 아침 일찍 구름 덮인 백제성을 떠난다. 천리 머나먼 강릉이지만 하루에도 갈 수 있으리라. 양쪽 강가에서는 원숭이 소리 그치지 않지만 내가 탄 가벼운 배는 벌써 첩첩의 산중을 헤쳐나가도다. 뭐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 기쁨, 가벼운 걸음걸이가 잘 나타나는 시죠. 여기서 나오는 강릉은 지금의 남경 땅, 그쪽 강남 땅을 말합니다. 배를 타고 가면은 보통 몇 달이 걸리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쪽 저쪽에서 여전히 원숭이들이 내 발걸음을 붙잡는 듯이 울어대지만은 내 배는 벌써 그걸 떨구고 바람처럼 떠나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몸담고 있던 대학에서 충청에 있는 사천 외국어대학하고 합작으로 세종학당을 충청에다가 열었다 그랬죠. 제가 초대 학당장이 돼가지고 일을 조금 했는데 그 덕에 제가 자주 충칭을 내용하게 됐습니다. 자매학교라고 할 수는 사천 외국어대학하고도 그렇게 교습이 많았는데 거기에 리커용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한국을 좋아하고 그런 분이라서 술을 마시면 늘 아리랑을 부르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양반하고 술자리를 하면 꼭 이분이 내놓는 술이 시선태백주였습니다. 그 덕에 제가 처음 이 술을 마셔봤고 그리고 그 흥도 조금 느끼고 그랬죠. 따지고 보면은 술맛이 이거나 저거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이름에 따라 가지고 술맛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하는데 이 시선태백주도 저한테는 똑같은 체험을 전해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술맛, 입안에 스치는 그 단맛 가운데서 문득 시인 이백의 채취 같은 것이 그리고 그의 시의 향원 같은 것이 전해져오는 느낌을 받은 것이 아마 저 혼자의 체험만은 아닐 듯 싶습니다. 지금 이 술의 술 중에서 이제 중선, 중간의 신선이라는 뜻이죠. 중선이 중국 현지에서 150위안, 우리 돈은 3만 원이 채 안 되고요. 그 다음 성세 당조, 그것이 우리 돈 한 10만 원 가량. 가장 비싼 것이 청화자. 청화 도자기에 들어있는 시선태백주가 우리 돈 한 16만 원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혹여 충칭을 여행하실 때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시선태백주를 만나시거든. 그 젊은 날 이백이가 호기롭게 놀던 모습이며 그리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또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강남으로 떠나던 그 모습까지 그리면서 한껏 취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